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또 많은 참여와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정리부터 더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진행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고민 상담과 함께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필요하니까요. 숫자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 선물까지도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이번 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9월이 막 시작을 했는데 9월 주도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주와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타고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것을 좀 소화를 하면서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분위기가 엇갈렸는데 코스피가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2거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2,584선까지 올라서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특히 대형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도 오늘 많이 나왔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 로봇주들의 강세도 오늘도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나 두산 같은 주요 기업들에서 이 로봇 관련 사업 강화나 개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IPO 진행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하반기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공개라던가 정부의 관련 정책 공개 기대감 이슈들 체크해 보래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SBB테크가 23%, SPG나 스맥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강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역시도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
종목 상담 119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지수 선물과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 관련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 금요일 제가 그 브리핑 도와드렸었던 10시 기점에서는 선물 시장이 다 이제 강세였었거든요.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에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또 안도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 이제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관련 경제 지표들 나오는 이슈들은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장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제 8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발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중국발 리스크도 다행히 지금 한풀 꺾여 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를 가지고 왔었던 빅코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원대 규모의 회사채 상환 기간 연장을 승인받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은 껐지만 2026년도까지 3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총 부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3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는 언제든지 또 시장의 불안 요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악재 요소인 만큼 일단은 이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이제 주간에 제가 살펴보니까 연준의 또 베이지북 관련 이슈와 함께 중국의 CPI와 PPI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연준 베이지북에서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8일에는 중국의 CPI와 PPI가 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현재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8월 달 CPI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지 또 PPI 마이너스 폭이 축소가 이제 지속되는지 이 관련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또 변동성이 불어닥칠지 아니면은 그대로 지금 또 다시 안도 랠리로 추가적인 지표에 대한 요구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이제 강하게 수급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는 장세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코스피에 네.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지난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 강세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게 시장에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시장에 그동안 이제 8월 달에 순매도였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9월 이제 기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 수급적인 동향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코스닥이 지난 이제 8월 말쯤에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가 지금 2거래일 정도 주춤하고 대신에 그 수급이 코스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도 경기가 나아지려면 수출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중국의 또 수출 경기에서도 중요한 게 반도체, 정유, 화학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지만 전반적으로 또 글로벌 경기 역시도 우상향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업황 흐름들을 띄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수 월요일이니까 오늘 기술적인 구간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 보시면은 지금 현재 2,584포인트까지 오늘 기점으로 올라온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아니지만 조정 이후에 지금 추세상으로는 반 정도 이제 지수가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기점으로 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들 나오게 되고 거기다 또 다시 반도체 업황 관련된 이슈만 한 번 더 쳐준다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9월, 10월 달쯤에 2,700포인트까지 시장이 계속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봐야 되는 이제 시기이긴 한데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포스코 그룹주가 상반기에는 커플링 돼서 올라갔다면 지금 하반기로 서게 되자 둘이 이제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코스닥의 방향성을 볼 때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지수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제 섹터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 섹터 군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 코스닥 시장 지수의 또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관련 섹터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중국 쪽 이슈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발 리스크 이 이슈가 또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과 10월 달 2,700포인트를 두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들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또 가을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바로 잠시 후에 하나하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링크 누르시고 나서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9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또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또 무엇보다 강세 보였던 섹터 로봇 관련주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호재들 들려오면서 연일 로봇주들이 강세 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끊임없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기업들의 또 투자 강화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자, 로봇주들의 전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또 다시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올 초에 워낙 강세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보니까 이것도 거품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주문에 대한 제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삼성에서도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4차 산업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4차 산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봇과 AI는 결국에는 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로봇들이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자율주행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 이제 이슈들이 이제 단순하게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로봇도 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주문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제 등등등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옥석 가리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조금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군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움직임 보니까 시세 흐름 좋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로봇 관련 종목군들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뉴로메카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뭐 삼성뿐만 아니라 하나와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이번 10월 달에 또 IPO 또 상장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관련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산업종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주들에 한해서 매수 구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스마일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을 지금 접근이 좀 가능해 보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 쪽이랑 긴밀한 관계를 이제 맺고 있잖아요. 삼성 쪽에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좀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뭐가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찾아보실 텐데 제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칩도 같이 만들고 있어서 로봇 관련 이슈와 또 반도체 관련 이슈가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유일이라는 또 밈이 붙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국내 그 최초의 뭐 국내 이제 1위, 국내 유일 이런 이제 그 밈이 또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칩을 개발한 그런 이제 관련 이력들이 있고요. 약 700여 개 기업에 이 모션 제어 칩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나 반도체 이제 OLED 분야 쪽으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거래처가 지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삼성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진엑스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진엑스텍이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공략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3년 이제 연속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또 회계 감사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불안에 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재무가 좀 탄탄한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테마 종목이라도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좀 안정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적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구간에서도 일단은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종목이 로봇 관련 이슈에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 3월달 구간에 한번 그 매집봉이 나오면서 매물을 턴 움직임이 관측이 됩니다. 12,000원 구간대에서 매물 한번 털어주고 나서 현재 9,300원 구간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이제 주가 올려주게 된다면 12,000원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봉이 되면서 추가적인 시세에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주가가 한 10,000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서 단기 관점에서도 그리고 또 스윙 관점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삼성 관련 로봇주 하면 아진엑스텍을 좀 최선호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접근이 가능해 보인 로봇 관련주 최선호주로 아진엑스텍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는 또 삼성전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6%대 강세가 나오면서 단숨에 7만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오늘 또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장중에 2% 추가 상승을 하면서
72,900원까지 올랐던 흐름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 좀 점검 좀 해볼까요? 일단은 9만 전자까지는 너무 네. 낙관한 이제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올라올 수 있는 구간 중에서도 현실적인 구간대는 저는 8만 5천에서 8만 6천 원 정도로 제시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오고 있잖아요. 또 관련 사이클이 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DDR5 또 생산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 용량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기차는 이제 TSV 공정이 또 사라진 그런 이제 DDR5를 생산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 AI 칩에 대한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도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GPU를 만들고 있지만 이 GPU가 결국 돌아가게 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이긴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요구하는 주문 수량을 지금 다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에도 이 HBM3를 만들어달라, 공급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 HBM 매출 마진이 2배 정도 이상 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HBM이 기존의 이제 D램보다 수익성이 또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내년이라고 친다면 선반영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만 5천에서 8만 6천 원 구간까지 보고요. 이 업황 사이클이 이제 또 실적적으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제 처음부터 9만 전자를 잡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8만 5천 원대 구간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 흐름 보면서 추가 상향 10만 전자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숨에 또 9만 원 회복보다는 단계별로 또 단계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또 쪽에서 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그 아랫단의 소부장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지금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또 유통하는 기업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미래반도체라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난 1월달에 상장한 이제 기업이기도 한데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반도체 현재 움직임 보시면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서도 삼성전자 6%대 급등 나올 때 추가적으로 미래반도체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시세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삼각수렴 패턴 형태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에 따라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상방으로 가주려는 움직임이 기술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래반도체 충분히 3만 원 구간대까지도 무난하게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낙수 효과 관련주로는 미래반도체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으로 미래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유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좀 오늘 간밤에 올해 안에 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정유나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 또 정제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이제 개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제가 관측을 해보니까 S-오일이 오늘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이 나와주더라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보기보다는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S-오일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51 대장주로 볼 수 있겠죠. S51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또 주목이 됐었던 주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바로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787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종목 카카오 매수가가 94,000원에 비중 20%, 오를 때 팔아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종가 49,100원, 이제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고요. 답답하신 마음이 정말 크실 것 같고요.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움직일 듯 하다가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선생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 중 하나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모멘텀이 살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당장보다는 미래에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생성형 AI를 이제 연내 출시하게 된다면은 당장에 그게 주가 모멘텀으로 발현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현재 94,000원 구간이신데 현재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지금 거의 49,000원대인데 바닥 구간을 현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추가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중장기로 저는 가져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신다면은 최대 비중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이제 확대 시 30%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8만 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8만 원대 구간까지는 주가 회복 가능성이 그래도 내년 정도 격에는 관련 모멘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카카오가 또 자회사 중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관련 모멘텀으로도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이제 8만 원 선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선에서의 이제 비중 조절이시라면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그 추가 매수를 이제 확대해 나가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제 관련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이제 흐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차차 비중 30%까지 이제 가져가시면서 매수가는 이제 8만 원대 정도로 맞추시는 선에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한 또 플랫폼 기업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또 10만 원 구간대까지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이제 기점으로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움직임 살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비중 추가매수 살짝 하셔서 30%까지 맞추는 의견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53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러셀이고요. 매수가가 4,200원에 비중 5%,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러셀 오늘 3% 상승하면서 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나 아니면은 또 로봇주로 함께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로봇주 치고서는 그렇게 많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님, 러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러셀이 모멘텀이 저는 굉장히 또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러셀 로보틱스라고 로봇 관련 이슈들도 지금 함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러셀 로보틱스가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다라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스펙 합병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이 스펙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 제11호 스펙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어주는지 관련 움직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상장 법인이 이제 스펙을 흡수 합병하는 이제 소멸 합병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제11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스펙 원래 정상가보다 지금 한 2,790원까지 수익 구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스펙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셀도 이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러셀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장 관련된 이슈와 함께 그 반도체 관련 이슈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로봇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나올 때 거래량도 같이 함께 붙어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뭐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현재 흐름 추가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시세가 나와준다면 5,000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재차 이제 상승 구간 두드릴 가능성 높거든요. 단기적으로 나는 빨리 대응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4,500원 선 계속해서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 구간을 4,500원 선으로 보시고요. 2차 구간을 이제 5,000원 선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수익 내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가가 필요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3,800원 정도 손절가 단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3,8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련 움직임 지켜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4,500원, 그 다음 목표가 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선물 처방전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또 공략주를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반도체 섹터 공부하시려면은 어디서부터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전망과 함께 업황 전망도 제가 같이 함께 정리해둔 자료가 이 종목 처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닥터스탁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단만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런 관련 자료들도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톡방에 오시면 이런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자료만 받아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가 장중에 시장 전망이라든지 관련 뉴스픽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활용해 보시면서 자료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종목은 현대제철 매수가가 39,200원에 비중이 30%. 금요일부터 상승세인데 더 지켜봐도 될까요? 라는 문자 221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3.9% 강세를 보이면서 39,500원까지 단숨에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또 하반기에 전망 긍정적인 리포트를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관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기관 매수세가 또 들어와줘야지 이런 대형 종목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쪽 지금 쌍끌이 매수세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가 이제 8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가격 인상을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련 지금 수주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 전방 산업별 판매량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비중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이 조금 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만 15%로 해서 움직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 확대해서 가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만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업황 사이클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반년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기간 설정하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48,000원 구간, 그러니까 만 원 정도 추가적인 시세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가져가 보시되 비중적인 부분만 축소하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 조언해 드렸습니다. 15%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신건설이고요. 21,120원에 10%. 몇 년 전에 첫 주식을 건설주로 진입을 했다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도원 앵커님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21년부터 정말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6% 강세 보이면서 14,11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2만 원 이상까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건설주이긴 하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00억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 중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그 정치 인맥 관련 종목으로 엮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성으로 올라간 과거 이력이 더 두드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인맥이나 테마 섹터로 엮인 종목분들은 다시금 뭐 대선 관련 이슈나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가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건설 섹터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2020년도, 2021년도는 과하게 들어오면서 부동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화랑기였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시기는 또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PF 쪽도 상황이 지금 말이 또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금리 인하기를 이제 걸쳐서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 또 다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플랜트 수주가 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우리 국내 내수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런 주택 관련 이제 경기랑 또 주가랑 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점을 사실상 이제 잘 모른 채 처음으로 매매를 하셨기 네.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기회로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종목 처방전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7,000원 정도 이상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이 17,000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아지려면 사이클이 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제 주가 반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정리하는 거,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잘 안전 이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온다 하면은 비중을 축소해서 좀 손해 보시더라도 잘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나 반매도 정도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와 준다 한다면은 잘하면은 24,000원 구간대까지도 최대 올라올 수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가져갈래요 하시면은 그렇게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안전 이별하는 방향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이제 잔량에 대한 부분들 올라오게 됐을 때 최대한 24,000원 구간까지 봐서 나머지 이제 구간 이제 익절하면은 아마 손익률이 상세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타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신건설에 대한 또 자세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지노믹트리이고요. 매수가가 25,200원에 20%. 수고하십니다. 좋은 전략 좀 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노믹트리 오늘 9%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23,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노믹트리는 지난달과 지난달에 굉장히 또 강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진단 관련주로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3만 원 선 이상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2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지노믹트리는 이 구간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비중이 20%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남들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같이 또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종목을 대응하려고 하시면 비중만 괜히 더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떨어진다 하면은 17,000원 구간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황이 더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때 8월 달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시세가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이제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고 나서 추가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실 생각이 없다 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21,000원 구간대 이탈한다면은 전량 매도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현재 신용 한도 초과로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또 주가를 올리려면은 이렇게 신용으로 산 사람들의 물량을 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뺀다고 해서 신용 물량이 다 털리지 않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는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와줘야지 신용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주면서 다시 그 수급적인 요건들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이번 달 좀 과도하게 나온 측면도 있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양 패턴으로 이제 다음 달에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비중 축소 정도는 일단은 하시고서 그 다음을 좀 전략을 모색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는 꼭 하시고요. 주가가 이제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전량 매도할 거 아니다. 저는 단가 조절하면서 가겠다 한다면 주가가 나중에 이후에 17,000원 초반대까지 더 밀리게 됐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닥터스탁 통해서 문의 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단가 조절할 수 있는 구간 왔는지 지지 구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전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5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가 40만 8천 원에 10%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30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에코프로 BM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어려운 그쵸. 종목인데요.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아서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쪽 밸류체인 계속 확대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조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또 과도하다라고 하지만 또 미래에 또 계속 반영이 되는 실적적인 부분들 생각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가권 종목을 들어가시면 사실 종목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29만 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추가적으로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주봉상 20주선 구간이 또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또 기술적인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9만 원 선 이탈 여부 보면서 29만 원 선 이탈한다 하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전량 매도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네. 관측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HBM 지금 또 네. 생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HBM3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주문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또 HBM 관련주 중에서도 또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종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윈팩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이 윈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공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K칩스법에 관련 이제 지원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다가 또 메모리와 또 비메모리 만들 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작업, 이 후공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은 후공정 종목군들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선제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윈팩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의 외주 그 비중을 50%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발 수혜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고 또한 반도체 후공정 지금 산업이 시장에서 부각이 또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수급들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윈팩의 기술적인 구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기술적인 구간들 보시면은 올 초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윈팩에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달과 이제 5월 달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지금 저항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000원 구간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이제 돌파해주게 된다면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다가 현재 구간 보면은 역시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반도체 사이클 시점으로 해서 2,000원 구간대 돌파 나와주게 된다면 시세가 최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 2,600원 정도까지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를 일단은 2,000원 매물대 구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지 보기 위해서 2,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봉상 움직임 보니까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 1,6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6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단기 손절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반도체주 윈팩이었습니다. 목표가 2,000원, 손절가는 1,6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대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9월 시장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되는 이야기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